SD 바이오 센서 청약일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증권 신고서가 나왔을 때만 해도 공모가가 비싸다고 난리였는데 정정 신고서가 나오면서 공모가가 한번 내려갔고 또 코로나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진단키트 대장주인 시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고평가 논란은 어느 정도 잠재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약 전에 마지막 점검이자 복습 영상으로 SD 바이오 센서를 청약해야 할지, 청약을 한다면 기대 수익, 목표 수익은 얼마로 잡아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확정일은 7일 수요일, 청약 기일은 다음 날인 8일부터 9일까지고요. 환불일은 4일 뒤인 13일입니다. 상장일은 금요일인 16일입니다. 공모가 밴드는 45,000원에서 52,000원인데요. 아마도 52,000원에 공모가가 확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약을 한다면 목표 매도가를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SD 바이오 센서 공모가가 상단인 52,000원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시가총액은 5.3조가 됩니다. 따블이면 10.6조, 따상이면 21.2조가 되는데요. 그런데 SD 바이오 센서의 비교 대상 기업인 시젠의 오늘 시가총액이 4.3조입니다. 과연 SD 바이오 센서가 시젠의 시가총액 2배를 할 만한 기업일까요? 일단 단순히 생각만 하면은 따블은 좀 무리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21년 1분기 SD 바이오 센서의 단기 순이익은 4,375억 원, 시젠은 1,642억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SD 바이오 센서는 시가총액 11.4조, 주가로 바꾸면은 한 11만원 정도에 도전해 볼만 하죠. 물론 이것은 단기 순이익이 엄청 상승한 21년 1분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1년 1분기가 좋다고 해서 앞으로도 시젠과 이 정도 차이를 계속 보인다는 보장은 없죠. 지금 보시면 21년 1분기 단기 순이익이 시젠의 2.66배입니다. 만일에 11만원에 도전을 하려면은 앞으로도 이 정도 차이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 계산 방법은 일단 참고만 하시고요. 이번에는 시젠의 PER인 6.78배를 곱해서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20년 SD 바이오 센서 단기 순이익이 6,156억 원, 여기에 PER인 6.78배를 곱하면 시총이 3.9조가 나오고요. 주가로 환산을 하면 38,200원이 됩니다. 만일에 21년 1분기 단기 순이익인 4,375억 원에다가 4를 곱해서 연환산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하면 1.75조가 나오고 이때 환산 주가는 11만 5,700원입니다. 20년 단기 순이익을 쓰기에는 너무 작은 것 같고요. 21년 1분기에 4를 곱해서 연환산 단기 순이익을 쓰자니 좀 큰 것 같아서 위 두 가지의 평균값을 써서 계산을 해봤더니 환산 주가가 78,500원 정도가 나오네요. 만일에 조만간 나올 2분기 실적을 사용을 해서 주가를 계산을 한다면 좀 더 현실에 근접한 목표 주가가 나올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장외 거래가입니다. 7월 5일 현재 평균 장외 산미다 가격이 한 7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장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에 제가 찾아봤을 때 8만원이었는데 벌써 7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장일까지 장외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앞서 계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1분기 단기 순이익하고 시즌 PER 기준으로 하면 한 11만원, 장외 거래가로 하면 한 7만원, 그래서 한 목표가는 7만원에서 11만원 사이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인 목표가는 8만원 정도인데요. 통상 상장일에는 오버슈팅이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11만원 정도까지는 장중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SD 바이오 센서 공모가가 고평가 논란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너무 많은 기존 주주 유통 가능 물량 때문이죠. 21.6%인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SD 바이오 센서 청약하시기 전에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마통까지 써서 비례 배정을 노릴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또 중복 청약도 가능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균등 배정만 해볼까 합니다.
증권사가 NH투자, 한국투자, 삼성, KB증권인데요.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청약 수수료가 2,000원씩이 생겼죠. 그런데 수익 가능 금액이 2,000원에 비하면 좀 많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4개 전부 다 청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균등 배정 시 필요한 금액이 한ken 증권사에 26만원, 4개 전부 청약하려면 104만원이 필요합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은 전에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이번에는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청약 개시일 전날인 7일까지 계좌 개설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요 3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하시고 나서 카뱅 연계 증권사 주식 계좌로 개설하시면 되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22일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삼성증권 앱 깔아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균등 배정 예상 경쟁률을 살펴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만큼 청약 건수가 몰린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가 한 주에서 2주 정도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때 청약 가능한 증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삼성증권과 동일하게 청약 건수가 몰린다고 가정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SD 바이오 센서가 SK 바사떼만큼 관심과 인기를 끌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SK 바사떼의 한 절반 정도만 청약을 한다고 하면은 총 한 4주 정도 배정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익 손실 가능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서 손실 가능 금액은 시초가가 공모가의 90%의 형성이 되고 시초가에 매도하는 경우고요. 수익 가능 금액은 8만원에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청약 건수가 SK 바사떼만큼 몰리게 되면은 배정 수량은 2주가 되고 손실 가능 금액은 한 만원 정도, 수익 가능 금액은 56,000원이 됩니다. SK 바사떼의 한 절반만 청약을 하면은 배정 수량은 4주, 손실 가능 금액은 28,800원, 수익 가능 금액은 112,200원이 됩니다. 결국에 SD바이오 센서를 청약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어느 정도 손실을 감당이 가능한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 가능 금액이면 청약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일반 경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 가능 금액도 커지지만 손실 가능 금액도 커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청약 마지막 날 일반 경쟁률을 꼭 확인하면서 얼마나 청약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확정 공모가가 있습니다. 확정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상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공모가 하단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기관들한테 인기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리스크가 높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비고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입니다. 한 7.68%인데요. 요거면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여기 SKI 테크놀로지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국내하고 해외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 SKI 테크놀로지가 36.6%였습니다. SKI 테크놀로지가 따상을 못 친 이유가 해외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라고들 하죠. 그만큼 기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상장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관 청약 경쟁률인데요. 이것도 뭐 정답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대 1 정도 나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2분기 실적, 특히 당기 순이익인데요. 앞에서 목표 주가 계산할 때 한번 적용을 해봤죠. 그래서 1분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 비교 회사인 시젠의 2분기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면은 시젠하고 SD 바이오센서 2분기 당기 순이익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습니다. 마지막은 청약 마지막 날 일반 청약 경쟁률, 특히 3시에서 한 4시 사이에 경쟁률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보면은 내가 균등 배정을 했을 때 한 몇 주 정도 배정을 받겠구나 라는 것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공모가, 기관 경쟁률, 일반 경쟁률, 장외 시장 가격 등등이 모두 좋다고 하더라도 청약은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공모주 청약도 주식이기 때문이죠. 즉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내를 해야지만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SD 바이오 센서는 손실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수익을 낼 가능성이 더 높고요. 수익 금액도 꽤 괜찮은 편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균등 배정은 청약을 해볼까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기준이고요. 공모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은 투자자 개인이 기준을 잡고 청약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해야 후회도 없고 수익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스스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SD 바이오 센서의 공모 청약 전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약일 후에 SD 바이오 센서 매도 전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당장TV에서는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와 뉴스를 통해 종목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는 채널입니다.